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향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기분입니다. 최근 K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미국 ETF에 이달 들어서만 1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는데요. 새 정부가 AI, 바이오, 방산 등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등 증시 부양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해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이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추세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코스피 4천 가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결제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바로 그것.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잠시 후 이주앤머니에서 알아봅니다.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것 가득 안고 왔습니다.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나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 들려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권혁수 씨와 같은 권 씨,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보맨 여정 권혁중입니다. 그리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 경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뭐였나요? 제 주변에 주식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코스피가 5천까지 간다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기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제가 사실 다른 곳에 가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개별 종목 얘기를 이 장르가 뭐니 생각이 달라 첫 출연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은 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예, 박제된 거 찾아보시면 영상 나오거든요. 네네네. 올해 들어서 배당률이 높아진 업종이 있어요. 증권 업종입니다. 또 6%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 육박하는. 네. 그때 좀 샀어요? 아니요. 그런 행운은 없겠지 했죠. 와, 근데 저도 엄청 물려 있었었잖아요. 네네. 또 약간 회복이 됐어요. 그렇군요. 아직 물론 뭐 팔았지만 네. 약간 회복이 돼서 네.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이주앤머니. 자, 투자와 살림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이 바쁜 워킹맘의 귀가 번쩍 뜨이는 뉴스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뭡니까? 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월마트랑 아마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카드 수수료가 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다른 대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안정화돼서 계속 막 여기저기서 발행을 하면 글로벌 결제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을 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코인이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 말이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보통 우리가 코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네. 사실상 변동성이거든요. 전 노래방이었는데 변동성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전 딱 노래방이 딱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스테이블 말 그대로 안전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 있는 코인이다. 그럼 어떻게 코인이 안정성 있게 되느냐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이 코인을 안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미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은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에 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코인을 산다 그러면요. 그 플랫폼에서는요. 한마디로 1달러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미국 채권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가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그래서 이제는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인데 이게 실물 자산이랑 1대1로 연동이 되니까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실물 자산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게 결제까지 가능해지는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화폐라는 가치는요, 결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변동성이 심하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목적보다는 사실상 이제 거래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대1로 연동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월마트나 아마존 같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일종의 상품권이다. 우리가 예전에 뭐 마트 상품권 뭐 이런 거 많이 발행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마트마다 있었죠.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장점이 뭐냐면 결제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결제 수수료를 그만큼 줄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아마존처럼 거래 규모,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경우는 뭐 0. 몇 %의 뭐 매출 수수료가 그 금액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나올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충성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 코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월마트다, 아니면 네. 아마존이다, 뭐 아마존 1코인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 발행을 하면서 고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유통 플랫폼에서의 어떤 코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의 편의성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으니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는. 일단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봤을 땐 미래에 가서는요 이제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춘추전국시대예요. 누구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 한마디로 내가 법정 화폐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스테이블 코인만 미래는 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이게 화폐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은 이점이 있을까요? 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역을 한다고 가볼게요. 내가 수출업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달러로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로 받는다 그러면 달러 받은 다음에 미국 은행 통해서 중앙결제은행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 은행 통해서 원화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2, 3일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환차 이익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환차 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럼 그 즉시 움직입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 거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서의 어떤 이점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환투자하시는 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들으시는 분도 상당히 생소하겠지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데? 내 주변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유통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게 보신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기존의 화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들으시는 분이 지금 되게 머리가 혼동스러울 거거든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사실 세계 금융시장, 화폐 시장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건 또 뭐야? 라는 상황이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집권 이후에 달러 가치가 한 1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앞선 근원적 코인이라고 한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느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사태를 막겠다고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면 무한정한 돈찍기였어요. 화폐를 무한정 증가시켜서 증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린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을 뿐인데 권력자들에 의해서 돈 가치가 날아가 버렸네. 우리는 뭐야? 우리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고요. 예, 비트코인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군데에서 나오면 통일성 있게 나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나누었던 것처럼 너도 나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혼동스럽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달러 화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이 트럼프께서는 또 자기가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고까지 나서니 네. 이제 모든 통화들이 굉장히 혼돈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퍼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또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이제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이 미국에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하지? 묘안을 찾아낸 거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지금의 거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을 사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무조건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럼 미국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묘안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달러 가치도 지킬 수 있고 패권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선 코인을 계속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시켜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아주 이 금융 세상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엄청 상황이. 유기적이네요. 진짜. 이게 영화 이야기 듣는 것 같네요. 진짜 네. 영화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거 진짜예요? 궁금하네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에 나가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저는 그런 주의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사항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거래를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완전 폭락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가 잡기 전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군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보면요. 중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오시잖아요. 네네. 도매 시장에 가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 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원화로 안 합니다. 일단. 벌써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본 유출의 통제가 좀 약화되죠.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원하던 달러 기반이던. 그럼 나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외국 가서 사실 환전하면 되거든요. 이론적인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예, 이게 탈중앙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또 가능해집니다. 좀 자금 세탁이나 이렇게 탈세를 하는데 좀 악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외에서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단 달러로 바꾸게 되면 사실상 외국환법에 이제 사실상 통제가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나간다. 통제가 안 돼요. 예, 법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게 입법 과정을 또 거치면 시간이 또 걸릴 거고.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또 빨리 만들긴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인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목적이든 실사용 목적이든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막 강하게 이끌리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안 살 거잖아요. 사요 말아요. 우선. 저는 이번에는 우리 권혁수 앵커님 편을 들고 싶습니다.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사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사도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하잖아요. 네. 네네. 스테이블 성향이 통하잖아요. 그럼 원화에 투자합니까? 굳이 원화에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굳이 달러에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채권에 투자하든지 뭐 원화를 기반으로 하든 주식에 투자하든지 다른 파생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훨씬 그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화폐의 기능으로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는 그때 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일반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아니면은 채권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는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가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그게 뭐냐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거래소 같은 데도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예치를 하면은 네. 테더를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한다 그러면 예치 이자를 줍니다. 그게 거의 한 3%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다른 데 내가 원화라든지 달러를 넣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사서 이 거래소에 맡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든지 파생 상품에 투자하도록 빌려준다든지 그러면서 또 수익을 내거든요. 네네. 그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이자로 돌려주고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민간 기업이에요.
네. 민간 기업입니다. 네. 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당장 사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혁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네. 저도 한번 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르가모니에선 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저도 살지 말지 마음속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당장은 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유튜브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이 되는 알찬 정보 들려주신 곽상준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